예정실록 6권 예정 1년 7월 10일 신묘 네 번째 기사 1469년 명성화 5년 승정원에서 교지를 받으러 천능도감 제조에게 치서하기를 구 영릉의 석실은 파지 말고 편리한 대로 묻도록 하되 흙을 덮어서 산의 모양과 같이 하고 잡상 비석은 묻도록 하라 하였다. 예정실록 6권 예정 1년 7월 10일 신묘 다섯 번째 기사 호조의 명하에 상궁 홍씨에게 쌀콩 아우로 30석을 내려주게 하였다. 예정실록 6권 예정 1년 7월 10일 신묘 여섯 번째 기사 형주에 전지하기를 무례한 무리들이 둔치하여 도둑질을 하고 사람과 물건을 침공하여 겁탈한다고 하니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소재한 수령들이 마음을 다하여 적발하지 못한 까닭이다. 이제부터 도적이 사람을 공격하여 죽이면 소재한 수령을 위제율로 좌제하고 숨기고 싸리지 않는 자도 위제율로 논하며 종신토록 사용하지 않겠다. 관찰사가 능히 금액하지 못하여도 또한 무겁게 논하겠다 하였다. 예정실록 6권 예정 1년 7월 11일 임진 첫 번째 기사 북교에서 기우하고 흥청사 원각사 등에서 기우 불사를 베풀었다. 예정실록 6권 예정 1년 7월 11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임금이 광화문 밖에 거동하여 종각의 성터를 보았다. 도제조 신숙주가 아뢰기를 성터는 모름지기 의금부의 당직청 모퉁이까지 이르러야 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종각은 성에 들이게 할 만하면 된다. 어찌 넓게 쓰겠는가 하니 신숙주가 말하기를 이 성은 비록 잡석으로 쌓게 하였더라도 만약에 허물어져 고쳐 쌓는다면 완전하지 못할까 염려되니 마땅히 큰 돌로 바깥 면을 쌓게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공력은 번거롭고 무겁지 않겠는가 하니 신숙주가 대답하기를 쌓는 곳이 적으니 마땅히 견고히 쌓아야 합니다. 또 성이 당직청에 이르면 둑소가 그 뒤에 교되니 청컨대 당직을 둑소로 옮기고 둑소는 훈련원으로 옮기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둑소는 군정의 대장기를 세우고 제사 지내던 곳이다. 예정실록 6권 예정 1년 7월 11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처음에 김활, 오환, 전자원, 이서장, 이영분, 이계보 등이 일찍이 함경도 수령이 되어 상인에게서 면포를 받고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억지로 주었다가 또 억지로 쌀과 바꾸게 하였었다. 이때 이르러 사무부에서 행문하여 저주의 하기를 청하니 김활 등을 불러서 묻기를 영이 내려야 오직 행할 뿐인데 너희들은 환미의 법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외람되게 면포를 거두었으니 어찌 된 것인가. 이로써 보면 무슨 일인들 하지 못하겠는가 하니 김활 등이 대답하기를 신등은 백성의 정원을 따라서 받아들인 것입니다만 그러나 진실로 죄가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에 백성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랐다고 하면 어찌 백성들이 스스로 하도록 들어주지 않고 너희들이 받았으며 또 관찰사에게 보고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받아들인 것은 어찌 된 것인가 하니 김활 등이 대답하기를 이는 신등이 깨닫지 못한 죄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율에 비추어 아래도록 하라 하였다. 환미의 법은 나라에서 변방의 굴량미를 공급하기 위하여 장사치들로 하여금 먼저 곡식을 변방에서 납부하고 문건을 받아오면 서울이나 경기에서 전곡을 후하게 주던 법이다. 예정실록 6권 예정 1년 7월 11일 임진 네 번째 기사 여주에서 산천의 여러 곳에 기우할 길이를 택하여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백성들이 비를 기다리며 답답해하는 것이 간절한데도 어찌 길이를 택하여서 하겠는가. 마땅히 전물이 갖추어지는 대로 제사 지내도록 하라 하였다. 예정실록 6권 예정 1년 7월 11일 임진 다섯 번째 기사 경상주하도 경상우도의 수군 절도사에게 유시하기를 항상 거주하는 외인이 대마도에 왕래하는 것은 이것이 보통 있는 일이지만 듣는 대로 아래도록 하고 또 감추고서 방문할 수는 없으니 형적을 드러내도록 하라 하였다. 예정실록 6권 예정 1년 7월 11일 임진 여섯 번째 기사 호조에 명하여 평원대군 이임의 부인 홍씨에게 쌀콩 각기 50석을 내려주게 하였다. 예정실록 6권 예정 1년 7월 11일 개사 첫 번째 기사
화룡제를 행하였다. 또 동남 100인을 경해로 연못의 남쪽에 모아서 석척 기우를 행하였다. 행호군 한치이 언양군 김건을 행량사로 삼아 무릇 삼주야를 하였으며 아닷게 각기 하나씩을 내려주었다. 여정시록 6권 여정 1년 7월 12일 개사 두 번째 기사 고령군 신숙주가 무정 보감을 수교를 마치고 아래기를 노산군이 선위하여서 세조가 저기하였으니 저기한 해를 기년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병자년의 난해 성사문 박백년 성승 등이 모두 영모의 혐의를 품었었는데 지금 무정 보감에는 그 일을 기록하지 않았으니 참컨대 기록하도록 하소서 하고 인하여 고칠 만한 것을 표하여 아뢰었다. 여정시록 6권 여정 1년 7월 12일 개사 세 번째 기사 헌납 장계이가 본원의 언론을 가지고 아뢰기를 작상은 나라의 중요한 것인데 신규는 검직 자헌대부로서 이어 행사직의 자급을 제수받았습니다. 이보다 앞서 검직으로서 실직을 제수받은 자는 을에 모두 작업을 내렸는데 박고원은 공신의 적장으로 직질이 가선대부인데도 오히려 내려서 절충으로 하고 행직을 제수하였습니다. 지금 신규는 나이가 8순이 넘었고 또 공신도 아닌데 병조판서 박중선이 혼인한 연구로서 이 관직을 제수한 것이니 신은 그에게 의심스럽습니다. 청컨대 개정하도록 하소서. 또 강대성은 강주의 첩의 아들로서 인이에 제수되었는데 첩의 아들을 동반직에 제수하는 것은 또한 불가합니다. 청컨대 개정하소서 하니 어서로 보이기를 박중선이 감히 함부로 한 바가 아니고 나의 특지였다. 강대생의 집은 공주가 피하여 우거하였던 것이므로 특별히 관직을 제수하도록 명한 것이다. 비록 시정의 무리로서 강대생만한 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임금이 오히려 특별히 제수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너는 나에게 사사로이 하였다는 것인가? 그러나 은관의 말이 그렇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하니 장계이가 대답하기를 신은 진실로 특지인 줄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신규는 일찍이 조정에 뱃을 하였으나 통헌하기에는 이르지 못하였는데 진천에 물러가 거참에서 재물을 늘리는 것만 오로지 일삼아서 각박하게 하기에 힘써 곡식 거만을 샀고 재산을 일컫기에 이르렀다. 귀하거나 세력 있는 집안과 다투어 서로 혼인하여 이를 인연하여서 천거되어 노직에 추천받고 순품에 갑자기 이르게 되었다. 이때 조정에서는 과글이 드물고 적어 비록 문무의 훈구 대신이라도 혹은 산관의 누구나 혹은 봉조하이 로 하였는데 신규는 본래 훈현도 아니고 나이가 또한 늙은데도 오히려 패하지 않고 종신토록 녹용하여 그 녹을 끊지 않았으니 대저 어찌한 바가 없어 그렇게 되었던가. 간관의 말이 또한 마땅하지 않은가. 인의는 통례원의 종육품별설이다. 통현은 지위가 높아 세상에 널리 알려집니다. 노직은 늙은 노인에게 특별히 내려주던 직무가 없는 관직이다. 대개 80세 이상인 양인과 천인에게는 1계급을 주고 본래 관직이 있는 종친이나 문무 관원에게는 1계급을 올려주었다. 순품은 종일품을 말한다. 여정실록 6권 여정 1년 7월 13일 갑오 첫 번째 기사 기우 초제를 소격전에서 행하고 또 기우 불사를 내불당 황득사에서 베풀었다. 여정실록 6권 여정 1년 7월 13일 갑오 두 번째 기사 영의정 한 명의 능승무 부치관 등에게 명하여 가벼운 죄로 붙들린 자를 석방할 것을 의논하고 외통사 반개성을 석방하였다. 처음에 외인 중선 확상이 진양하고자 하여 와서 제포에 머물렀는데 변장이 여러 날 동안 식량을 주지 않자 중산 화상이 노하에 돌아가고자 했다. 반개상이 꾸짖기를 너는 진양하러 온 것이 아니니 식량을 가져올 수가 있겠는가? 하니 중산 화상이 돌아가서 또 대마 도주에게 이야기하였다. 대마 도주가 숙렬로 하여금 와서 그 말을 고하게 하였으므로 명하여 반개상을 잡아다 가두고서 군문하였었다. 이때 이르러 한 명의 등이 반개상의 말을 가수하려었으므로 특별히 용서하였다.
이 앞서 사헌부에서 행옥은 이 억이 모람되게 국효 중에 첩을 취하고 첩귀비의 전남편 이인미의 무덤을 파헤쳤다고 하여 가둔 지가 여러 날이 되었었다. 이때 이르러 한명의 등이 아뢰기를 이 억은 상처하였고 자식이 8명이나 있는데 모두 어림으로 먹여 기르기 어려우니 첩을 취한 것입니다 하니 명하여 용서하게 하였다. 귀비는 중축 이 사명의 첩의 딸로서 이 인미에게 시집가 황해도의 평산에서 살았다. 이 인미는 댐댐이가 활발하지 못하였으나 재산이 매우 넉넉하였으므로 스스로 귀비를 얻어 큰 집에 두었고 이 사명의 의식도 모두 도왔다. 이 인미가 죽기에 임하자 귀비에게 이르기를 나를 집 앞에 언덕에 장사하고 너는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장사 지내어 고혼으로 하여금 의탁할 곳이 있게 할 것이며 나의 전지와 집과 돈과 곡식은 너가 쓰는 바에 맡기겠다 하고 오열하면서 절명하니 귀비도 슬피 통곡하였으며 한결같이 그 말에 따랐다. 이 억은 그 재산이 좋아서 자주 요구하였는데 귀비는 남편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음에는 응하려 하지 않았으나 곧 이 사명에게 의논하였더니 이 사명이 허락하였다. 이 억은 장가들고 나자 이 인리가 공경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그 시체를 내어서 불살랐다. 일이 발각되자 이 억과 귀비를 하옥시켜 국문하였는데 이 사명은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오랫동안 감옥의 살인문에 있으니 바깥 사람들이 모두 비웃었다. 예정실록 6권 여종 1년 7월 13일 가보 세 번째 기사 명하의 조관으로서 전옥에 붙잡혀 있는 자를 모두 의금부로 옮겨 가두게 하였다. 예정실록 6권 예종 1년 7월 13일 가보 네 번째 기사 형조의 옥수가 많이 체류되니 명하의 중추부 동지사 성임을 가정 당상관으로 삼고 승문은 권지 교리 유계분 정희 김적보 최한공을 가정 난관으로 삼아 기일을 한정하여 결절하게 하였다. 예정실록 6권 예정 1년 7월 13일 가보 다섯 번째 기사 명하여 저자를 동현으로 옮기고 숭례문을 닫게 하였다. 예전 일에 가물면 저자를 옮기고 남대문을 닫았었는데 이때 한재가 매우 심한데 이르지는 않았으나 임금이 백성의 일에 마음을 졸이고 농사를 상하게 할까 깊이 두려워하여 무릇 가뭄을 구하는 일이라면 거행하지 않는 바가 없었다. 예정실록 6권 예정 1년 7월 13일 가보 여섯 번째 기사 명하여 숭언전에 제사 지낼 때 술을 쓰지 말게 하였다. 예정실록 6권 예정 1년 7월 14일 얼미 첫 번째 기사 이때 궁성을 물려서 싸우려고 하였는데 여러 신하 가운데 간하여 저지하는 자가 없었다. 이르자 안효례가 아뢰기를 성상께서 본래 오방의 운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오방의 땅에 성을 쌓는다면 이는 금신 세파 사부의 방해이므로 범하는 것은 마땅하지 못하니 청컨대 정지하소서 하였었다. 명하여 원상 한명회와 승지 등에게 의논하게 하니 한명회 등이 엄양스를 상고하니 과연 안효례의 말과 같았다. 아뢰기를 금년에 흉하고 내년 또한 내년도 있으니 반드시 금년에 쌓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아니 명하여 길흉을 상고하게 하였다. 한명회 등이 또 아뢰기를 내년에 역시는 이루어지지 못하여 상고할 수 없습니다. 하니 드디어 역사를 정지하도록 명하고 단지 종각의 옛 단만 쌓도록 하고 또 종을 지키는 장수를 두었다. 금신은 점술가들이 섬기는 신이다. 세파는 바닷물을 다스리는 신이다. 예정실록 6권 예정 1년 7월 14일 을미 두 번째 기사 경기의 죽산현에서 흰꽁을 바쳤다. 예정실록 6권 예정 1년 7월 15일 병신 첫 번째 기사 가뭄의 기운이 매우 심한 임금이 원억함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주서 선장관을 의금부 형조 한승부 장례원에 나누어 보내어 오랫동안 체류된 옥송을 검찰하게 하였는데 오직 사헌부만은 특별히 검찰하지 않도록 하였다. 예정실록 6권 예정 1년 7월 15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오랜 가뭄 때문에 명하여 각궁에 공진하는 물선을 감하도록 하였다. 예정실록 6권 예정 1년 7월 15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장령 유진이 본부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병조 조아랑 최팔준이 정부의 비준이 내리기도 전에 미리 충청도 도사에 제수될 것을 알고서 상언하여
전라도 도서로 바꾸어 주도록 청하였는데 전주는 기밀인데도 최팔준이 병주난간으로 이조에 제수하는 것을 들었으니 반드시 들을 곳이 있을 것입니다. 청컨대 추국하수선이 그대로 따랐다. 예전에 용이라는 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밤에 가다가 순간이 정찰하는 것을 알고 다리 밑으로 와서 엎드려 피하였다. 마침 용으로서 경호를 삼았으므로 순간이 다리에 이르러 용아 하고 불렀으나 용이라는 성을 가진 자가 부르자마자 곧 나와 공손히 꿇어 앉으며 말하기를 밤에 다녀서 그만한 것을 범하였으니 죽을 죄입니다. 죽을 죄입니다 했다. 세상에는 이로 인하여 망령된 사람을 용가라고 하였는데 최빨주는 조랑이 되어 매사가 많이 전도되고 시비를 그르쳤기 때문에 사림에서 최용이라고 칭하였다고 한다. 예정실록 6권 예정 1년 7월 16일 정유 첫 번째 기사. 원상 김국강이 아뢰기를 지금 새로 정한 대전을 보니 계문하에 결절한 것과 두 번 신수한 것은 다시 청리하지 말도록 하였습니다. 신이 일찍이 세조의 교지를 받았었는데 이때 이르기를 계문하에 결절할 것은 내가 친히 결단하는 것이니 여러 신하들도 모두 알고 있는 바이다. 비록 대전에는 기록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 청리하지 않겠으니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 하셨는데 신이 이를 기록하였다가 관을 벗고 벌주를 마신 적이 있습니다. 신은 지금도 잊지 않고 있으니 청컨대 기록하지 마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예정실록 6권 예정 1년 7월 16일 정유 두 번째 기사. 명하여 한승판관 배진울 신윤원 참군 이건 김양전이 채옥한 것을 국문하게 하니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배진울 등이 맡고 있는 공사 가운데 엄차되어 결정되지 않은 지 혹은 3, 4년에 이르는 것이 있으니 매우 부당합니다. 또한 사헌부와 이조에서 건만을 규찰하는데도 막힌 성사가 이에 이르렀으니 청컨대 사헌부와 이조의 관리도 아울러 행문하소서니 전지하기를 우선 배진울 등을 행문하라 하였다. 예정실록 6권 예정 1년 7월 17일 무술 첫 번째 기사. 큰 비가 내렸다. 임금이 친히 영창전에서 기우제를 행하였다. 바야흐로 제사 지내면서 충문 읽기를 마치자마자 비가 내리므로 여러 신하들이 지나기를 청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좋게 지나하겠는가 하였다. 하동군 정인지 봉원군 정장송 영의정 한명에 영성군 최항 창녕군 조승문 우의정 윤자운 대산 오백창 승지 등을 불러서 말하기를 근래에 오랜 가뭄으로 인하여 체육되거나 억울함이 있을까 염려하여 제사의 결속 문서를 찾아서 검찰하게 하였는데 과연 30년이나 채송된 것도 있었다. 비록 그 사람은 이미 죽었지만 그 자손 가운데 어찌 소송하는 자가 없겠는가 하고 또 오백창에게 말하기를 사헌부의 문안을 찾아서 상고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엄체된 것이 있겠지만 특별히 명하에 검거하지 말게 하였으니 경은 그것을 살피도록 하라 하였다. 예정실록 6권 예정 1년 7월 17일 무술 두 번째 기사. 평양부의 관비 대비가 사헌부에 장고하기를 부윤 이등량의 반인 박종직은 기생망 옥경과 간통하고 또 소서씨와도 간통하려 하였는데 소서씨가 응하지 않자 박종직이 원한을 품고서 이등량에게 호소하니 이등량이 그 어미 내은희와 소서씨 등에게 곤장을 때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저 대비가 관찰사에게 고하고자 하였으나 부민의 소송을 가지고 고장을 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 관찰사 어세겸은 기생 함로하와 간통하고 도사 임맹진은 조요갱과 간통하였으므로 본부엔 이미 4개월이나 머물러 두고서 전혀 청리하지 않았습니다. 어미가 이미 곤장을 맞아 죽었으므로 관찰사에게 고하니 또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등량은 또 형제 두 사람에게 장을 때리고 소서씨를 공신의 구사로 삼아 본부를 침학하고자 하였으며 또 어미가 죽자 전찬과 부물을 주어 내가 신수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원상과 승지 등에게 내어 보이고 의논하였다. 즉시 의금부 진노 한 척을 보내어 이등량과 박종진과 여러 공사에 연루된 사람을 붙잡아 오게 하였다.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대비는 이 한 아녀자일 뿐인데 멀리에서 와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니 쌀, 배, 염장 등의 물건을 내려줘 서울에 머무르는 비용으로 삼게 하라 하였다.
예정실록 6권 예정 1년 7월 17일 모쏠 세 번째 기사 임금이 정인지 정장성 한 명의 최항 조승문 윤자온 등에게 이르기를 지금 봉성사를 영조하는 일이 가장 긴급하나 상스러운 길은 아직도 멀었으니 백성들이 만약 괴로워한다면 또한 마땅히 의논하여 감하도록 하라 하니 한 명이가 말하기를 마땅히 의논하여 아뢰겠습니다 하였다. 예정실록 6권 예정 1년 7월 17일 무술 네 번째 기사 상정수에 전지하기를 송사를 청리하는 아문이 대사, 중사, 소사는 기한을 정하여 그 안에 결정하지 못한 것은 사유를 갖추어 계달하고 벌로서 논할 일은 대전에 첨가하여 기록하도록 하라 하였다. 예정실록 6권 예정 1년 7월 17일 무술 다섯 번째 기사 평양 부윤 이등량을 파직하고 이윤인으로 대신하게 하였다. 예정실록 6권 예정 1년 7월 18일 기한 첫 번째 기사 큰 비가 왔다. 이 예경에게 호피 한 장을 내려주고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이 예경은 후일에 서용하겠다 하였으니 전중생이 복초한 때문이었다. 또 전교하기를 전중생이 비록 이미 자복하였으나 정상을 말하지 않았는데 병이 심하여 이미 갇힌 채로 죽게 되었으니 죽기에 이르도록 장을 때려 신문하여서 따져 칠문한 것은 어떠하겠는가 하니 승지 등이 아뢰기를 전중생이 이러한 말을 발설한 것이 반드시 그 정상이 있을 것인데 이제 만약 장을 때려 신문하여 죽는다면 그 정상을 마침내 알아낼 수 없으니 척근대 구하여 치료하였다가 서서히 그 정상을 묻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예정실록 6권 예정 1년 7월 18일 기한 두 번째 기사 비가 왔다 하여 명하여 승례문을 열고 저자를 다시 하게 하였다. 예정실록 6권 예정 1년 7월 18일 기한 세 번째 기사 임금이 병조의 생기를 보니 군사들이 순찰하는 여러 곳 가운데 잘못된 곳이 많았다.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병조 당상 가운데 무능한 사람이 있어 모두 병무에 관여되는 일을 오로지 맡아서 살피지 않는다 하고 판서 박중선을 불러서 물으니 대답하기를 현주가 피접한 곳과 윤소훈의 집 앞에서 시위하는 군사는 세조조의 임시로 두어둔 것인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따라서 협하지 않았으니 신에게 실로 죄가 있습니다 하였다. 현주는 왕세자의 서녀인 외명부의 품계이다. 예정실록 6권 예정 1년 7월 18일 기한 네 번째 기사 형조에서 아뢰기를 갑사 김자예 이거은 주호 등은 친상을 당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상을 숨기고 번상하여 백관에게 가자하기를 희망하기에 이르렀으니 청컨대 이율에 의하여 각기 곤장 80대를 데려서 현직을 해임하거나 강등하여 서용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예정실록 6권 예정 1년 7월 19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밤에 승전환관 안중경을 보내어 위사를 점거하였더니 북소 위장 신주가 누워서 일어나지 않으니 안중경이 표신을 가지고 군사를 점거하는 것이라고 두 번이나 말하였는데도 신주가 오히려 일어나지 않았다. 부장 매보남은 이르기를 신주가 취하여 누워있다 하고 또 이르기를 병으로 누워있다 하다가 군사 500여의 인을 점거하기를 거의 마쳤어야 신주가 나왔다고 하니 공경하고 삼가는 뜻이 매우 없으므로 내가 친히 공문을 하겠다 하고 즉시 경회로 아래에 나아가 정사보기를 마친 후 선정관으로 하여금 신주와 매보남을 잡아오게 하여 묻기를 어젯밤 군사를 점거할 때 어찌 나오지 않았는가 하니 신주가 대답하기를 별다리 위장을 부르는 명이 없었으며 또 장수는 가볍게 움직일 수 없으므로 신이 즉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또 묻기를 너는 안중경이 표신을 가진 것을 알았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신은 알았습니다 하니 또 묻기를 어떤 연구로 나오지 않았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신이 살핀 후에 나갔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하였다. 매번남에게 묻기를 너는 처음에 신주가 취하였다 하고 나서 또 병들었다고 하였으니 어떻게 된 것이냐 하니 대답하기를 신주는 취하지도 병들지도 않았습니다만 안중경이 노할까 두려워서 이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였다. 선장관으로 하여금 신주와 매보남을 끌어내다가 도총부에 붙여 승지 한계순으로 하여금 가서 공문하게 하였다. 예정실록 6권 예정 1년 7월 19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감찰 이익에 남은 해유가 없다 하여 녹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태비께서 청하였다. 무릇 사사로운 일을 가지고 인원하여 아뢰는 자는 저주하는 것이 이미 법에 있다. 법사에서는 백사를 규찰한데 지금 이익에 남의 소행이 이와 같으니 어찌 비위한 사람을 규찰하겠는가 하고 명하여 승정원에 잡아서 공문하게 하였다. 남소에 가두었다가 얼마 아니 되어 이익에 남의
태비의 족친이라 하여 특별히 석방하도록 명하였으며 또 이번의 녹봉을 내려주었다. 예정실록 6권 예정 1년 7월 19일 경자 세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중의위의 신근이 계집종이 신여로 권례에 들어왔는데 신근이 노하여 그 어미를 지막한 까닭으로 이미 가도 공문하게 하였다. 신근이 만약 자복하지 않거든 마땅히 곤장을 때려 신문하라 하고 즉시 장신하니 신근이 이에 자복하였으므로 특별히 용서하도록 명하였다. 승정원에서 조회를 주도록 청하니 전지하기를 지금 만약 조회를 준다면 바깥 사람들이 신여의 연고라고 생각할 것이므로 그를 석방하는 것이다 하였다. 예정실록 6권 예정 1년 7월 19일 경자 네 번째 기사 호조에서 아래기를 평안도의 군수가 넉넉하지 못한 까닭으로 이미 군자감이 면포를 보내어 곡식과 바꾸게 하였는데 상인들이 사사로이 바꾸는 것이 많아 관에서 면포를 팔 수가 없으니 법을 세운 뜻에 어그러짐이 있습니다. 청컨대 그 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한결같이 금하게 하고 혹 금법을 범하는 자는 쌀, 면포를 관에서 몰수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예정실록 6권 예정 1년 7월 19일 경자 다섯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아래기를 보공장군 이전지가 천첩을 사랑하여 정처를 소박하였으니 유리 장 90대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예정실록 6권 예정 1년 7월 20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원각사에 거둥하였다. 예정실록 6권 예정 1년 7월 20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박리군을 통솔하지 않을 수 없으니 별도로 한 장수를 세워 주관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세조께서도 또한 상시로 습진하고 점렬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지만 군사의 수는 알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 수를 기록하여 때때로 점렬하였는데 지금 또한 버릴 수가 없다 하니 원상 구치관이 아뢰기를 박리군은 맹인 남편이 없는 여자 역질이 있는 사람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매 호마다 초정하는 것은 극이 불가합니다. 청컨대 한승부로 하여금 그 실제 수를 뽑아서 때마다 고열하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근래에 혹서와 또한 오랜 가뭄으로 인하여 친히 점널하지 못하였는데 이제 더위도 이미 물러가고 또한 비도 왔으므로 장차 군진을 점멸하고자 하니 그것을 한승부로 하여금 3일 내에 다 정하도록 하라 하고 이어서 어서를 내리기를 중부는 분용 위로, 동부는 효건 위로, 서부는 무소 위로, 남부는 중건 위로, 북부는 바로 위로 칭하도록 하라 하였다. 예정실록 6권 예정 1년 7월 20일 신축 세 번째 기사 호조에서 아래기를 충청도 서산 왕자제의 둔전은 이미 백성들이 힘을 합해서 농사짓도록 허락하였는데 이제 본도 관찰사가 이문한 것을 비춰보니 둔전이 기름지지 못하고 메말라서 자원하에 합해서 농사 지르는 자가 없다고 합니다. 청컨대 경내의 빈민을 모두 일하게 하소서니 명하 액대 공신 가운데 전제를 받지 못한 자에게 내려주도록 하였다. 왕자제는 지명을 말한다. 예정실록 6권 예정 1년 7월 21일 이민 첫 번째 기사 경해로 아래에 나가 정사를 보았다. 조부승지 한계순이 도총부와 더불어 신주를 국문하여 아뢰기를 신주는 승전 환관의 전병할 때 나오지 않았고 환관이 부장으로 하여금 부르게 하고 또 별감으로 하여금 재촉하였는데도 신주가 오히려 지체하여 머무르고서 나오지 않았으니 죄를 진법에 견준다면 무릇 좌우를 진퇴하는 데에 따르지 않은 것이므로 참하여야 합니다. 부장 매보남은 유례 견준하면 재상서에 대하여 속이고서 사실대로 하지 않은 것이므로 장 100대에도 3년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신주는 진실로 마땅히 징계해야 하나 저죄할 수는 없다. 단지 파직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이어서 고령군 신숙주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제가 진실로 마땅히 징계해야 할 것이나 이는 일의 대체를 알지 못하였던 것뿐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우선 고신을 거두고 다시 매보남을 추국하라 하였다. 제3서는 임금의 조칙을 말한다. 예정실록 6권 예정 1년 7월 21일 이민 두 번째 기사 호조에서 행부사직 이유이의 아들 이팽수의 상언에 의하여 아뢰기를 이유이는 일찍이 제주 목사가 되었는데 해유가 없다 하여 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신숙주에게 물으니 신숙주가 대답하기를 제주는 멀리 떨어진 지방이어서 목사가 세 고을을 합하여 살피므로 예전에는 안무사라고 칭하였는데 지금은 별제사가 겸하고 있어 나라에서 그 임무를 중하게 여기니 민심을 따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관찰사, 절도사는 모두 해유가 없는데 제주에는 판관이 있으니 비록 해유가 없더라도 가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예종실록 6권 예종 1년 7월 21일 임인 세 번째 기사. 여러 재상들에게 명하여 종친, 문신, 제장, 잡학과 성균관 유생 등에게 사정전 월랑에서 경서를 강하게 하였다. 예종실록 6권 예종 1년 7월 21일 임인 네 번째 기사.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작은 것으로서 큰 것을 섬기는 것은 진실로 마땅하다. 그러나 근래에 명나라 사신이 오면 억지로 구하는 물품이 잠은 많으니 전죽, 각궁 등과 같은 것은 장차 별공이 될까 두렵다. 또 당나라 사람으로서 포로가 되었다가 도망하여 온 자를 모두 돌려보내게 하였는데 그 수혜안한 자가 우리나라의 일을 가추 알고 있으니 지금부터 부득이 수혜안하는 사람 이외에는 멀리 남방으로 옮기고 돌려보내지 않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것을 원상에게 묻도록 하라 하고 또 전지하기를 근래에 섭진하고 전널하여 군사의 위용을 보이는 것이 마땅한데 내가 상중에 있어 즐겨 무사를 할 수 없다. 세조께서 일찍이 전교하시기를 습진은 마땅히 자주하여 군사를 정비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으니 승지들도 마땅히 갑옷을 가지도록 하고 비록 문신이라고 하더라도 마땅히 군령으로 하게 하여 각기 병기를 가지게 하며 백관의 수를 써서 아래어 점고를 받도록 하라 하였다. 예종실록 6권 예종 1년 7월 21일 임인 22일 개묘 첫 번째 기사. 중국에 가는 행차에 쓸 말의 양육과 인삼진언에 관한 홍윤성의 상소. 명나라에 가는 행차에 평안도에서는 타거나 물건을 실을 말을 한 곳에서 내지 않는 까닭으로 말이 그 주인이 없어서 부지런히 먹여 기르지 않으니 많이 여위고 고달프게 되었습니다. 아직 죽기에 이르지는 않았으니 낙인 한 곳을 떼어내어 징엄하여서 지금부터 인말을 한 집에서 내게 한다면 사람이 각기 잘 기르게 되어 이러한 패단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또 진언할 인삼을 상인이 대납하고자 하는데 부피를 크게 하기만 힘써 잠옷 거짓되고 모란됨이 있으나 해당 관사에서도 검찰하지 않은 까닭으로 인삼 모두 진성을 잃었습니다. 청컨대 지금부터 크고 작은 것에 구애하지 말고 진성을 잃지 않은 것을 택하여 납공하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원상 등과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예종실록 6권 예종 1년 7월 22일 개묘 두 번째 기사. 한승부 주하연 윤자를 불러 전교하기를 성중에 사는 백성들은 마땅히 속히 보를 이루도록 하라 하니 윤자가 아뢰기를 종친 제추 조사 복호 한호 내시부 시녀 여러 색장 제사의 서리 조리에 각품의 반당 등을 아울러 보를 만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홍윤성에게 물으니 홍윤성이 대답하기를 아울러 보를 만드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조사 가운데 병기가 있는 자가 적으니 만약 아울러 보를 이루게 된다면 한 집에서 갑옷을 갖추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보를 이루지 말게 하라. 조사는 본시 갑옷이 없는 자들이므로 졸지에 갖추기가 어려울 것이나 또 남이와 같은 자가 사사로이 갑옷을 만드는 것도 매우 옳지 못하다. 지금부터 모든 조사는 갑옷을 갖추게 하되 병조 도총부에서 낙인을 받아 갈무리하였다가 전병할 때 있게 하고 만약에 낙인의 표시가 없는 자를 저지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니 홍윤성이 대답하기를 예법에 집에는 갑옷을 갈무리하지 못하고 병기를 사사로이 만들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종친, 제추, 조사, 군사, 방리군, 잡색군 등은 스스로 갑옷을 갖추게 하고 병조 도총부로 하여금 연, 월, 성명을 써서 낙인하게 하여 무릇 군사를 점령할 때에 낙인의 표시가 없는 자는 청컨대 군법으로 논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예종실록 6권 예종 1년 7월 20일 개묘 세 번째 기사. 무령군 유자광의 동무제 유자형 등 2인이 생원시에 부거하고자 하니 삼관에서 서울이라 하여 농명을 허락하지 않았다. 유자광이 이를 아뢰니 승정원의 명하여 삼관을 불러서 묻기를 유자형의 어미가 이미 부인에 봉해졌으니 그 아들이 부거하는 것이 어찌 불가한 것이겠는가 하니 예문, 대교, 양수사 등이 대답하기를 유자광은 유교의 첩의 아들인데 유자형이 낳지 않았을 때 그 어미는 봉직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비록 유자강으로 인하여 봉작되었으나 유자형이 어찌 엄덕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는데 도승지 권감이 크게 노하였다. 양수사의 지론이 더욱 굳어지니 동부승지 정효상이 홀로 말하기를 양수사의 말이 사리에 어긋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니 권감이 무한한 기색이 있었다. 임금이 또 예조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니 예조에서 아뢰기를 예도 있는 집안에 두 적실은 없습니다. 유군은 이미 적실이 있으므로 유자강의 여민은 첩입니다. 지금 유자강이 공훈이 있는 까닭으로 특별히 정부인으로 봉한 것인데 유자형은 봉작되지 않았을 때에 나았으니 부시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원상 홍윤성에게 물으니 홍윤성이 대답하기를 세조께서 일찍이 신에게 묻기를 내가 최적을 허통하여 무가에 부과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경의 뜻에는 어떠한가 하므로 신이 대답하기를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임금에게 달려 있으니 오직 성상께서 명하실 바입니다 하였더니 세조께서 드디어 허통하고 또 유자강을 허통하였습니다. 대관에서 교장하여 논박하였는데 그때 세조께서 사정전에 나아가 최항으로 하여금 상소 끝에 쓰게 하기를 대간의 말을 어기는 것은 중하지만 그러나 인재를 쓰려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여 입시한 종친제주 대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또 유자강의 어미는 천인이 아니므로 이제 유자강이 큰 훈로가 있어 그 어미를 봉하였으니 그 아무도 도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권감이 또 아뢰기를 예도 있는 집에는 두 적실이 없다고 본 예조의 의견이 옳습니다. 그러나 유자강이 일찍이 병조 정랑에 죄수되었고 또 문과의 장훈으로 합격하였으며 또 참지에 제수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유자강은 또한 정조의 당상을 지내는 것입니다. 그 아우는 비록 호통할 수 없다 하더라도 성상의 특지가 있으면 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명하여 호통하게 하였다. 유자광은 본래 호남으로서 지위가 일품에 이르렀으나 경박하고 강망하기가 옛날과 같았다. 여정실록 6권 여정 1년 7월 20일 개묘 네 번째 기사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황간 등을 녹을 받지 못하게 한 관흥창 관리와 호조에 당해 난관을 의금부에 가두다. 이제 듣건대 황간 등은 녹을 받지 못한 자가 많다고 한다. 내가 녹을 줄 때에 도둑 맞을 것을 항상 염려하여 군사로 하여금 지키게 하고 또 관내에서 녹을 주도록 하였는데 이제 이와 같으니 매우 불가하다. 속히 광흥창 관리와 호조의 당의 난관 등을 나치하여 가쇠를 가수어 의금부에 가두도록 하라 하고 호조의 당상관을 불러 그 용고를 묻고 승지들에게 이르기를 경등은 나의 이목이니 만약 보고 들은 것이 있으면 마땅히 나에게 고하이 하는데 지금 분명하지 않으니 어찌 된 것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신등이 만약 들은 바가 있으면 어찌 감히 아뢰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또 전지하기를 광흥창의 관리가 녹을 줄 때에 사람에게 절간을 받고 권세로서 선우의 과를 삼는다고 한다. 날짜가 이미 지났는데도 주지 않아서 겸사복 한 복년은 녹을 받지 못하여 친히 그 사에 나아갔더니 부봉사 김윤리가 힐난하며 말하기를 너가 학조를 믿고 그러한가 하였고 또 녹을 받은 자들이 뜰에 많이 모였는데 관리가 손에 스스로 두목을 잡게 하였다고 하니 그 게으리가 막심하다 하고 즉시 의금부 직무 이찬으로 하여금 붙잡아 오게 하였는데 몰래 사람을 시켜 엿보게 하였더니 김윤리가 목에 가세하지 않고 말을 타고서 왔다. 전교하기를 광흥창의 관리가 가세하지 않고 말을 타고 오게 하였으니 비록 어리석은 임금의 말이라고 하더라도 신하된 도리로서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내가 비록 어린 임금이지만 친히 명하에 붙잡아 오게 하였는데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옳겠는가? 마땅히 국문화의 법대로 처치하여 형글을 서문 밖에 준비하여 대기하게 하라 하였다. 김윤리를 한문 밖에 나치하여 묻기를 지금 녹을 받지 못한 자가 많은데 어찌 속히 나눠주지 않았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관내에 받지 못한 자는 없습니다 하니 또 묻기를 너는 녹을 받는 자를 뜰 가운데서 결박하였다고 하는데 그러한가 하니 대답하기를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 하였다. 원상 홍윤승과 승지 등에 명한 국문하게 하니 묻기를 너는 마땅히 곡식의 수를 헤아려서 기일에 미쳐 녹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데 이에 어찌 곡식이 다 한 후에야 해당 관사에 보고하여 늦어지게 하였는가 하고 또 한복년으로 하여금 면지를 시키니 한복년이 사람을 결박한 일에 대한 소견을 갖추 진술을 하였다. 김윤리가 말하기를 이 일은 믿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이름을 불렀는데도 응답하지 않고서 도리어 녹을 주지 않는다고 욕을 하였기 때문에 결박하였을 뿐입니다. 또 신의 생각으로는 호조에서도 또한
회개가 있어 마땅히 유무를 헤아린 뒤에야 입문하기 때문에 처음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묻기를 너는 친문하였을 때 어찌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았는가 하니 김윤리가 말하기를 이와 같이 하면 죄를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니 형윤성이 말하기를 자기의 죄를 면하고자 임금을 속이는 것이 옳겠는가 아니 김윤희가 말하기를 붙잡아 와서 기다리게 하였으므로 놀라고 당황하였기 때문에 실대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또 나장 김양희에게 물으니 김양희가 대답하기를 강창에 도달하여 김윤리를 가쇠하여 왔는데 본부설이 서효손이 이르기를 아직 가쇠하지 말라 하였고 진무 이찬도 보고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에 가쇠하지 않고서 말을 타고 오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했다. 서효손에게 묻기를 너가 가쇠하지 말라고 말하였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이찬이 저에게 이르기를 녹을 나누어 줄 때에 관리를 다 붙잡아가는 것은 옳지 않으니 내가 마땅히 우선 김윤리를 압송하여 가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하였다. 이찬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신이 본부에 있으니 서리가 말을 전하기를 진무 이윤이 전제를 받들어 이르기를 호조 난관 광창 관리 등을 잡아오라고 하였습니다. 하기에 신이 광은 강창에 도달하니 당시 바야흐로 청대하여 녹을 나눠주고 있었고 신은 문 밖에 있으면서 서리와 나장으로 하여금 주부 김유악과 부봉사 김윤리 등을 붙잡아 나오도록 하였는데 창고를 열었으므로 김유학으로 하여금 창고를 봉하게 하느라고 먼저 김윤리를 압송하도록 하였는데 신의 생각으로 친히 전제를 받은 것도 아니고 단지 서리의 말만을 들은 것이어서 관리를 잘못 붙잡아 갔다가 오히려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감히 가세할 수가 없을 듯하여 그리하였을 뿐이고 말을 탄 일은 신이 감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차는 자복하지 않았으니 장을 때려 신문하라. 이차는 내가 어린 임금이라고 여기고 감히 이와 같이 하였으니 그 정상을 공문하라 하여 장 10여 대를 때렸으나 이차는 다른 말이 없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가 만약 사실대로 대답하면 마땅히 내 죄를 용서하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마땅히 대법으로 처치하겠다 하였으나 그래도 오히려 승복하지 않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는 내가 어리다고 하여 그러한가 또는 한때의 조사라서 그러한가 반드시 그 정상이 있을 것이다 하고 또 장 40대를 때렸다. 이찬이 이에 말하기를 김윤리가 놀라고 당혹하여 엎어져서 넘어졌으므로 신이 불쌍히 여기었고 또 멀어서 선상께서 미처 알지 못하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성문에 이르렀어야 가세하고자 하여서 왔을 뿐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무리들을 베어 저자의 효수에 무사람에게 보여주고자 하며 또 내일 친히 이 무리들을 참한 것을 보고서 군중에 조리 돌리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하니 홍윤승과 승지 등이 대답하기를 무릇 명을 받들어서 잡아오는 것은 진실로 마땅히 법에 의거하는데 지금 이찬이 이와 같이 하였으니 성상의 교지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였다. 한참 있다가 설이 나장을 방면하도록 명하고 그 나머지 관리들은 아우러 의금부에 가두도록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일 낙천정에 가둥하겠으니 이찬과 김윤리 등을 붙잡아서 따르도록 하라 하였다. 김윤리는 중학조의 매부였는데 이를 2년하여 이 관직을 얻은 것이다. 가쇠는 죄인을 다스리는 형구이다. 절간은 둘로 접은 편지이다. 청대는 각 관하에서 섣달 검은께 사무를 마치고 창구를 봉해둘 때 사무부의 관리를 불러 검사를 받던 일이다. 예정치로 유권 예정 1년 7월 22일 개미호 5번째 기사 호조에 명하여 쌀 300성을 봉선사에 내려주도록 명하였다. 예정치로 유권 예정 1년 7월 22일 개미호 6번째 기사 허계지의 본명은 모지리인데 허안석의 비첩의 소생이라고 칭하여 관에 소송하였다. 허안석의 산업이 있는 것에 의하여 귀인이나 요인과 교결하여 무릇 대납하는 가운데 유리한 것이 있으면 솔선하여 하니 수년이 되지 못하여 집에 누거만이 되었다. 집을 성명방에다가 지었는데 동물을 붉은 빛으로 채색하여 참남하고 사치함이 비할 수 없었고 조사로서 명망이 있는 자도 또한 그 집에 출입하였다. 일찍이 사람과 더불어 소송을 하였는데 장례원에서 곡진하게 다스림으로 이기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여 판결사 김순명에게 뇌물을 행하고자 하여 집에서 사후하였다가 대관의 관리에게 잡히는 바가 되었다. 사무부에서 공문하여 형조에 옮겨서 장을 때려 유배시키려고 하였는데 허계지가 지키는 자에게 후하게 뇌물을 주고서 도망하였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사민하는데 도망하는 자는 법으로 마땅히 참하여야 하고 처자는 영속시키며 가사는 정몰하여야 합니다. 이제 허계지가 도망 중에 있는데 그 집과 잠자리 의복이 참남하게도 궁굴과 흡사하니
청컨대 잡아서 참하고 그 처자도 법대로 처단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산부의 사례기를 허계지가 도망 중에 있으니 먼저 처자를 주의주고 가산을 정몰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허계지의 주의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먼저 처자를 좌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였다. 허계지가 용서해 줄 것을 미리 헤아리고 옥에서 나왔고 또 부모의 임금의 보모에게 의지하여 죄를 면하고자 하여 살폈다. 임금이 매우 노하여 반드시 주설하고자 했으나 후에는 마침내 사형을 감하고 변방에 옮겼다. 동우는 집의 마루대와 추녀 끝이고 사후는 윗사람의 안부를 물음이다. 예정실록 6권 예종 1년 7월 23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임금인 장차 낙청전에 거동하여 친열하고자 하여 어가가 흥인문에 이르렀는데 비가 오자 황공하여 광화문 앞에 이르러 황관을 나누어 보내어 건골의 제사를 석관하게 하였다. 예정실록 6권 예종 1년 7월 23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산부집이 조민, 장령, 이육, 유진, 감찰, 박순무 등이 와서 아뢰기를 신등이 어제 백가는 시위하도록 하라는 것을 듣고서 오늘 새벽이 지나서 본부에 도착하였는데 다시 이론만 시위하라고 듣고서 모두 본가로 돌아와 갔습니다. 집이 멀어서 일찍 사진하지 못하여 중간이 접간하였을 때 미처 도달하지 못하였으니 청컨대 되지하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조신 가운데 혹 이찬, 김윤리와 같이 명을 따르지 않은 자가 있는 까닭으로 황관을 보내어 살피게 하고 내가 나온 것이다. 중추부 경력 홍흔은 궁시를 걸어두고 관복을 벗고서 안연하게 청사에 앉아 있었으니 심히 윗사람을 공경하는 뜻에 어그러진다. 너희들은 나의 이목이 되니 진시로 마땅히 통철하여서 무너진 기강을 일으켜야 하는데 감히 세수한 일만 말하고 큰일을 말하지 않는 것은 매우 옳지 못하다. 내가 적간하도록 명하였으니 비록 번거롭고 세수한 것 같으나 조신이 되어 게으르고 명을 따르지 아니하여 그러하였을 뿐이니 되지하지 말라 하고 드디어 의건부에 전지하기를 홍훈을 국문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번거롭고 세세한 것은 서경, 익직에 임금이 번거롭고 세세하면 신하들이 게을러서 만사가 실패할 것이라고 하였다. 예정실록 6권 예종 1년 7월 23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의건부에 전지하기를 광흥창의 관리가 각품의 복록을 시기에 미쳐 반사하지 않고 사설을 청하는 자에게 먼저 주었으며 반기를 원하는 자를 결박하고 구타하였다. 받기를 원하는 자를 결박하고 구타하였다. 부봉사 김윤리는 친히 물었을 때 결박하여 때린 것을 숨겼으며 호조의 당의 난관은 점가하지 않았으니 복록을 나눠줄 때 지원시킨 자도 아울러 공문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예정실록 6권 예종 1년 7월 23일 갑진 네 번째 기사 일금부의 사례기를 이천은 율에 참대시에 해당하니 처자는 노비로 삼으며 가사는 관에 몰수하소서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내가 오늘 낙천전에서 주불하여 여러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였으나 그 당자만 주불하고서 그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승지 등이 아뢰기를 성상의 교지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지난번에 남용신의 처자도 연주하여 정물하지 않았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당자만 주불하고서 그치도록 하라 하고 또 곧 정교하기를 내 명을 따르지 않고 이들 무리에게 사설을 하는 자는 이에 극형에 처하여 백성들에게 효유하겠다 하였다. 후에 초복한 것을 아뢰니 명의 장 100대를 고신을 거두도록 하였다. 초복은 사죄에 해당하는 죄인의 심사에 신중을 기하게 하여 세 차례 거듭하여 조사할 때 첫 번 것을 말한다. 예정실록 6권 예정 1년 7월 23일 갑진 다섯 번째 기사 의금부 형조 사헌부에 전지하기를 근래 인신을 위조하는 자가 자문 많으니 조짐을 자라나게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는 인문을 만들거나 만들지 않거나를 물론하고 모두 다 처참하고 처자는 외방 고을의 노비로 영속시키며 능히 검거하지 못한 관리는 위제율로 논하라 하였다. 예정실록 6권 예종 1년 7월 24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장령 유진이 본부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감찰 송령은 바로 송현수의 아우 송정수의 아들로서 특별한 은혜를 입어 벼슬길에 허통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찰을 제수한 것은 마땅하지 않으니 청컨대 개정하소서. 또 평안도는 명나라 사신의 지대로 인해 관민이 모두 피폐하고 농사마저 충실하지 않은데도 안주창의 곡식 의주 등 강, 연안 여러 고을에 옮기니 밀력이 피곤합니다. 지금 또 호패 때문에 군대, 경차관을 보낸 것이 주군뿐만이 아니어서 공업하는데 곤란하고
호패를 받는 백성들이 양식을 메고 도회관이 왕래하니 그 배단이 적지 않습니다. 호패는 국가의 큰일로서 비록 폐할 수는 없으나 청건대 풍년을 기다리소서 하니 명의 호패의 일을 여러 원상에게 묻게 하고 송령의 일은 원상 김질에게 물으니 김질이 대답하기를 송령은 비록 특별한 은혜를 입어 벼슬 하였으나 영란의 무리는 엄하게 하여 두 사람을 경계하는 것이 마땅하니 송령의 직질은 마땅히 개정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예정실록 6권 예정 1년 7월 24일 을사 두 번째 기사 김질이 아뢰기를 지금 병조에서 승전한 것을 보건대 이르기를 군사가 비록 최질 중에 있더라도 시위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들어주라 하였으니 신은 충효는 두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조의 말에 3년상을 행하지 않았으므로 국초로부터 상대를 예전대로 복구하였으니 이는 우리 조정의 아름다운 법입니다. 이제 만약 이 법을 세운다면 직위를 탐하고 녹봉을 생각하는 자가 모두 3년상을 행하지 않아서 신은 단상의 조짐이 이로부터 일어날까 두려우니 청컨대 고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경의 말한 바가 매우 옳다. 근래에 기복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모두 슬픈 얼굴이었고 도리어 자랑스러운 기색이 있었다 하였다. 최질은 상을 말하고 기복은 상중의 벼슬길에 나아감을 말하고 예정실록 6권 예정 1년 7월 25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내가 근래에 기체가 고르지 못하니 상참과 시사를 정지하라 하였다. 예정실록 6권 예정 1년 7월 25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처음에 상락군 김질이 군사가 번상하는 패단을 아뢰었으므로 임금이 병조판서 박중선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었는데 이때 이르러 박중선이 아뢰기를 정병을 8번으로 나누어 두 달마다 서로 최대하게 하소서 하니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예전에 세조께서 일찍이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여 술자리를 베풀고 이어서 경종의 위사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물었는데 한 대신이 취하에 잘못 대답하기를 800명 가깝습니다 하니 세조가 꾸짖기를 취한 사람은 좋게 볼 것도 없다 했는데 대개 그 뜻은 위사가 많다는 것에 있었다. 지금 비록 감하기는 하였으나 어찌 이와 같이 적을 수 있겠는가 하물며 선왕의 법은 내가 비록 때에 따라 조금 혁파할 수는 있겠지만 어찌 모두 폐하는 것이 마땅하겠는가. 만약 박중선이 아는 바와 같이 그 과반을 감한다면 진실 이와 같은 것이 부당하다. 예전에 한 임금이 있어 태평하다고 하여 위조를 감하였는데 태자로 하여금 머물러 지키게 하고 자신이 스스로 군사를 맡아서 나가므로 군신이 굳이 간하였으나 듣지 않았다가 마침내 화살에 맞아서 돌아왔으니 이는 진실로 경계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군사를 그대로 4번으로 하고서 부역을 감하고 습진을 없애는 것이 어떻겠는가. 무릇 군사가 즐겨 따를 수 있는 계책을 계획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예정실록 6권 예정 1년 7월 26일 정리 첫 번째 기사 하동군 정인지 봉군 정창순 고령군 신숙주 영의정 한명회 능승군 구치관 영승군 최항 조아이정 홍윤성 창녕군 조성문 우이정 윤자온 청천군 한백룡 중추부 지사 윤사원 좌찬성 김국관 우찬성 한계미 호조판서 노사신 병조판서 박중선 이조판서 홍흥 병조참미 신정 등 승지를 불러서 사정전 월랑에 모아 어서 10여조를 보이고 정병 8번으로 나누는 것의 편의 여부를 의논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전교하기를 병조 당상 외에는 모두 이 글을 보도록 하라 하니 정인지 등이 아뢰기를 당분하는 군사의 수는 감할 수 없고 단지 노고하지 말도록 할 뿐입니다. 하므로 명하의 사목을 만들어 아뢰도록 하였다. 어서를 박중선에게 보이기를 경은 내 뜻을 알면서도 하는 바가 어찌 그러한가. 번상하는 군사의 수가 적은데다 만일 부루의 사변이 있다면 병조에서 비록 홀로 노고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찌 수호하겠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전일 정사를 보실 때 김질이 계달하니 신에게 명하여 함께 의논하도록 하셨으므로 이에 사목을 만들어 상지를 취하였는데 신이 진실로 잘못 헤아렸으니 실로 죄가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정인지 등에게 이르기를 내가 박중선을 채임하고자 하니 대신할 만한 자를 의논하여 아뢰어라 하니 정인지 등이 강희맹 이극배 등 6인을 천가했는데 임금이 이극배로서 대신하게 하였다. 정인지 등이 사목을 만들기를 1번을 당한 정병이 혹 경중에 번상하거나 혹 스스로 그도에 가까운 진에 머물러 방비하거나 하여
고생하고 휴식하는 것이 고르지 않습니다. 번성하거나 머물러 지키는 것을 절도사 때에 따라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미편하니 지금부터 병조로 하여금 정병 여러 군사의 자호를 문서로 만들어 매양 번을 당하게 되면 어느 군사는 번성하고 어느 군사는 어느 진에 머물러 방비할 것인지를 먼저 계달하여 행위하여서 그 오래되고 가까운 것을 구별하여 윤차로 머물러 지키도록 한다면 두루 하되 처음대로 회복되어 수고롭고 편안한 것이 고르게 될 것입니다. 부득이 공력의 일이 있게 되면 팽배, 대조리, 우선 역사하고 보병, 정병이 한 달마다 서로 바꾸어가면서 역사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예정실록 6권 예정 1년 7월 26일 정리 두 번째 기사 박중선을 평양군으로 노사신을 의정부 우참찬으로 이극배를 병조 판서로 서거정을 호조 판서 세공을 한승부 판년으로 판관 이존을 성천군으로 삼았다. 예정실록 6권 예정 1년 7월 26일 정리 세 번째 기사 이조에서 전의감 권지 이지하의 상은에 한가하여 아르기를 전의감이 구임은 다른 치하의 아무는 하나인데 홀로 구임이 이원이니 비단 다른 곳과 다를 뿐만 아니라 아문에서 구임 이원을 취재하여 30개월이 되어도 옮기지 않으므로 침체되는 자가 반드시 많아서 마침내는 장차 업을 폐하게 됩니다. 청컨대 다른 관사의 예에 의하여 일원을 구임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구임은 하나의 관직에 오랫동안 근무하는 제도이다. 대개 일정한 기간이 되면 채임되는 것이 원칙이나 특수한 관직에 하나에 구임시켰다. 예정실록 6권 예정 1년 7월 26일 정리 네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전 경령 이인휴는 영릉도감 난관으로 천전하여 계령한 뒤를 당해 또 세조의 국상이 있었는데 기년 안에 비첩을 간통하였으니 그 무례함이 막심합니다. 청컨대 유래에 의하여 장 60대에 도 3년으로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계령은 능침을 파헤쳐 여는 일을 말한다. 예정실록 6권 예정 1년 7월 26일 정리 다섯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중추부 경력 홍헌은 대가가 지나갈 때 옷을 벗고 본부에 편안히 앉아 있었으니 죄가 100대에 파직에 해당합니다. 아니 특별히 명하여 용서하도록 하였다. 예정실록 6권 예정 1년 7월 27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이 등량의 반인 박종직이 국상을 당하여 기생 망옥경과 간통하고 또 기생 소서씨를 불러 사통하려고 하였다. 이 등량은 박종직의 호소를 듣고 소서씨와 형제인 종 막달 말동을 때려서 상하게 하였고 어미인 종 내은이를 때려서 죽게 하였으며 고소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임소의 관비 소서씨를 공신의 구사로 봉족으로 삼아 도무사, 임흥수 등을 위협하고자 하였고 소서씨의 형제에게 관제와 상구를 주었으며 또 내은이가 병사하였다고 거짓으로 하게 하여 판관 목철성에게 고장하게 하였고 또 소서씨와 대비를 때렸다. 관찰사 어세겸은 기생 사로화와 간통하고 도사 임맹진은 조요갱과 간통하였으니 아울러 국문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예정실록 6권 예정 1년 7월 27일 무신 두 번째 기사 형주에서 아뢰기를 산호 대평이 거주인 이 건물을 때렸으니 청컨대 율에 의하여 처참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예정실록 6권 예정 1년 7월 27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종부시에서 아뢰기를 종친 등은 그 노예가 이웃 고을이나 길거리의 사람과 서로 다투는 자가 있으면 노예가 거짓 꿈에서 참수하는 말을 듣고 친히 스스로 욕을 받았다고 일컫고는 본시에 고합니다. 심한 자는 노예의 말을 듣고서 비록 사대부의 집이라도 경솔하게 자신이 직접 들어갔다가 도리어 욕을 당하게 되었으니 매우 옳지 못합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이와 같이 고소하는 자는 취획하여 밝혀서 자기 자신이 욕을 당하지 않게 하고 그 경중에 따라 벌을 논하여서 중한 자는 고신을 거두어 나머지 사람을 경계하소서. 또 무릇 고소하는 종친 가운데 때렸거나 재산을 빼앗았거나 처첩을 빼앗아 도망한 자는 청컨대 범한 바의 경중에 따라 과제하여 중한 자는 장 100대에 전가 사변하소서 하니 원상과 승정원이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고령군 신숙주 영의정 한 명의 능승군 구치관 영승군 주양 조아이정 홍윤성 창녕군 조승문 우의정 윤자운과 승지 등이 의논하였는데 모두 말하기를 청컨대 아랫바에 따르도록 하소서. 다만 무릇 죄가 중한 자는 장 100대를 때려 변방으로 옮기는 것만으로 한정할 수 없으니 청컨대 율에 의하여
과제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여정실록 유권 여정 1년 7월 28일 기후 첫 번째 기사. 사헌부의 쌀이기를 전 참찬 유수는 일찍이 경상도 절도사가 제수되었다가 병으로 사면하였는데 이제 또 평안도 절도사에 제수되자 또한 병으로 사형하였습니다. 신등이 생각하건대 유수는 홍구 대신으로서 마땅히 더욱 공경하고 삼가하여야 할 것인데 병을 두 번이나 핑계하여 외방의 관직을 모면하라고 하였으므로 신자의 어에 어그러지니 청근대 행문하소서. 또 박고원은 처음에 행사과였는데 조카인 병조판서 박중순으로 인하여 부호군에 뛰어오려 죄수되었습니다. 허형수는 일찍이 전라도 절도사가 되어 징병할 때 군민에게서 뇌물을 받았습니다. 일이 발각되자 평사 500안은 저죄하고 수용하지 않았는데 허형수는 파직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곧 다시 관직을 받았으므로 또한 박중선의 인아라는 연구로서 그러한 것이니 청근대 모두 개정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허영순의 일은 모두 나도 잊었으니 그것을 속히 주역하여 아뢰도록 하라. 박고안이 만약 병조판서와 상피된다고 하여 오랫동안 엄치하고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불가함이 없겠는가. 유수는 주역하지 말라 하였다. 유수는 별다른 재행위도 없는데 단지 약간의 공운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 느닷없이 재상에 이르렀던 것이다. 인아는 사윗집 편의 사돈 및 동서집 편의 사돈의 총칭이다. 즉 사돈을 인이라 하고 동서끼리를 아라 한다.